투표용지 보관함 겉면에 투표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가 누락된 투표 보관함은 요건 이제 재검표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투표지 보관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근데 이제 투표지 보관이 네. 이렇게 이제 그 중앙선거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시행되었던 방법과 다른 네. 비정상적으로다가 네. 이제 그 보관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과연 그때 우리가 투표했던 그 본래의 투표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주장한 겁니다. 아, 그거군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는 이제 재검표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요거 보면은 우체국 회송용 봉투 관련해서 내용과 형식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송용 봉투에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군요, 이거. 우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체국 그 어떤 이제 우편 그 투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지금 트럼프도 얘기했어요.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송달 내역을 이제 일부 이제 저희 이제 유권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불과 이제 몇 시간 만에 저 먼 곳에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요. 예. 먼 곳에서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제 도착하는 그러한 송달 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차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시간에 네. 그건 뭐 우주선이 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갔다면 가능할. 근데 드론으로 이거 투표용지 배달했다는 그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기 없기 때문에 네. 우체국에서는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가야 되는데 네. 차로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시간에 저쪽에선 보냈고 이쪽에선 받았다. 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요거 확인해야 된다. 우체국 회송용 봉투 관련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송용 봉투에 접착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어 있는지 여부가. 이거 이중으로 붙어 있기도 합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접착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었다는 건 한 번 띄웠다가 다시 붙인 때는 흔적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함에 그 이중 봉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본래 이제 접착용 테이프가 이제 떨어지고 네. 다시 이제 접착하면서 종전에 이제 그 간인을 찍었었는데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이중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똑같은 사례가 회송용 봉투의 경우에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유승수 변호사가 저희 이봉규 TV에서 주장한 적법성 모양인데 입증 책임에 관한 판례인데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근데 존경하는 유승수 변호사님이 이봉규 TV에 출연해서 이제 적법성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부연하기 위해서 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한번 좀 조금 올려주세요. 네. 네. 조금 올려주시면요. 예, 박스 안에 있는. 네.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입증 책임 보통은 그 원고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 특히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이 일응의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그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적법하게 그 처분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엄격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뭐 이제 엄격한 입증 책임은 아니고 좀 약간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이제 일응의 이제 입증이 있는 경우이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입증을 안 하면 안 된다. 입증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성. 그러니까 적법성에. 이제 그러면 선거 사무 같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된다.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입증 책임이 청에 이제 행정기관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중앙선관위 규칙, 그러니까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를 개표하는 규칙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검증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QR 코드라든지 뭐 사전 투표 아까 이제 세무서청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비춰볼 때 이미 그 적법성에 대한 일응의 입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는 참 힘들 것이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그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승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저쪽에 있는데 이건 뭐 입증을 못할 것이다. 지금 이미 이제 논의되고 적법성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자체도 모순되거나 문제점이 있고 위반됐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유배 원칙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선거 사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그 적법성 주장 적법성에 대해서 일응의 입증을 해야 된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입증 못할 것이다. 이런 입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거법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다음에는요. 예, 요거는 뭡니까?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네. 예, 한번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예. 네, 이제 통상은 네.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그 유권자들이 네. 선거 무효성을 할 때에는 네. 좀 더 엄격하게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선거 무효소송에서 계속 판단되었던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소송으로서 제기했을 경우에는 네. 대법원에서 이제 소유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이제 각하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후보자가 이제 그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것과는 이제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당사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상 이제 민중소송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항고소송의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법적으로 좀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네네. 예, 이건 이건 당사자에서 좀 다르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그 후보자들이 그 원고로서 선거무효소송을 낸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더. 그 엄격하게 이제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소송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뭡니까? 네,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 아까 이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네. 이건 이제 좀 쟁점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아, 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거는 뭔가 법무부와 지금 검찰의 대의가 있고 있는데,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립도 있고, 윤석열과 이성윤 지검장 네. 중앙지검의 또 대립도 있고 복잡합니다 지금. 그 이제 검사에 대한 이제 인사이동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법 조항이 지금 이제 이 박스 안에 제가 이제 정리한 헌법 제 78조라든지 네. 검찰처법 8조, 뭐 12조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저희가 좀 더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번 아래로 네, 좀 보시고요. 내려가시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한 게 이제 딱 두 번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이제 2005년도 이제 천정배 법무부 천정배, 장관이 네. 그 당시 이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네.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를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한 내용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예.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한번 조금 더, 예. 보시면 네, 이 내용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이제 2020년 7월 2일 네. 수사 지휘를 했는데요. 그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해라. 그리고 요 채널의 이동재 기자 이제 여기 관련해서 전문수사 심의 절차 중단해다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인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네.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 아. 근데 이 부분은 검찰청법 제12조의 위반이거든요. 어떻게 위반입니까? 네, 검찰청법 12조는 예를 들게 좀 네. 위에 있습니다. 네, 네, 예, 검찰청법 제12조에서 네, 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네, 지휘 감독 못하게 그냥 바로 이 권한을 법상 보장된 이 권한을 무시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검찰청에서 좀 애둘러서 이제 의견을 표현은 하면서 이제 그 수사지를 받아들였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직권남용의 요소로다가 굉장히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는요. 네, 그러면 다시 좀 이제 네. 올려주실까요? 네. 예, 좀 더 조금 더요. 예. 이 부분 예, 한번 여기요. 조금만 네. 내려주실까요? 조금만요. 예. 네. 그래서 권고사항을 또 명시했네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 네. 예, 지금 이제 법무부가 2020년 7월 27일자 보도 자료에서 네. 검찰 조직을 개혁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 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의 요지를 보시면 네. 법무부 장관이 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굉장히 침해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기본 질서 네.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보장한 건 어떤 이제 정치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사실관계를 네. 그대로 발굴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유명무실화시키는 그리고 조치이고, 자기가 검찰총장 네. 역할까지 다 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이건 이제 그 견제 균형 원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결국 중공의 그 공안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제도는 막아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원장이 그 김남준 변호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변 출신이시고, 예, 법무법인 시민의 이제 대표 변호사신데, 그 민변이 이제 과거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예, 국민들한테 그 진보 아니에요? 민변이 진보의 대변인인데 네. 거기 있는 분까지 이제 이쪽을 주장하는 거 보면 이건 해도 이건, 너무한다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시대 정신과 음.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굉장히 상반되는 네. 그러한 주장입니다. 예, 이건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보장되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그 검찰 조직을 네.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이 7월 20일자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요, 또 올려보시죠. 네. 예, 그 향후 이제 그 법무부에서 추진한 부분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라는 내용. 네.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각 고등 검사장한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거 다 그거 좀 올려주시면. 좀 올려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을 유명무실화시킨다는 내용이죠. 그러네요. 이게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요. 검찰총장의 임명을 다양한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올해 이제 그 초에도 검찰 인사가 있었고 또 네. 이번에도 이제 이번 달 초에도 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진보 경제학자인 이제 전성희 교수가 네. 예, 벌써 이제 1월 달부터
검찰 인사는 자명한 총장 패싱이다. 아, 세계일보에 기고를 했었네요. 한국경제도 이제- 그렇고요. 예, 그래서 좀 좀 올려주시면요. 올리면요. 이제 그 전성인 교수는 그 검찰청법 제 34조에 대해서 네. 입법 시 이제 다수 의견은 단순히 이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네. 검찰총장이 이제 인사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수용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네. 그런 부분으로다가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1월달에 이제 검찰 인사 이동이 있었을 때는 이런 어떤 이제 그 마련했지만 법무부에서 이제 대검찰청에 어떠한 통지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보 경제학자 전성인 교수도 이제 비판한 거죠. 글입니다. 네. 자, 또 올려보시면요. 요거는 네, 이번에 이제 8월 정기 인사를 진행하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네. 아래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가 맞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거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추미애가 네,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자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검찰 이번에 이제 인사를 보면 굉장히 좀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이 말과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그러니까요. 예. 야만 되죠. 예. 좀 아래로 내려주실까요? 네. 좀 내려주시면. 예, 먼저 이제 이번에 문차석 광주지검장이 법원 검찰에 이제 이 프로스에서 올린 글입니다. 네. 그래서 요지는 이제 그 수사 참사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채널 A 기자 관련해서 수사 참사가 있었고 지금 이제 강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이 무수히 많다. 여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이제 인사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강력히 반대했죠. 네. 네. 추미애 요번에 그 인사 조치는 편가르기고 특정 호남 싹쓸이고 이런 거 비판한 겁니다. 여기서 이 글에서도 이제 문찬석 지검장과 네. 그 이제 문찬석 지검장이 자신과 이제 뭐 김웅 전 네. 부장검사 이번에 이제 의원이 되셨죠. 네. 이제 호남 인맥이지만 이제 반대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장했고, 네.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네.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좀 더 내려주시죠. 예. 네, 네, 좀 더 이제 좀 내주시면 이제 네. 한번 보시죠. 예. 이번에 이제 이정수 기조부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검사장들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네. 채널 A 사건을 수사한 이정현 이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제 검사장 승진했고, 예, 그리고 이제 삼성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네. 네. 예. 예, 3차장은 여기 이제 대검으로 이제 네, 반부패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했죠. 그래서 네.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중수부장의 자리에 네,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 개혁 추진단 부단장을 지냈던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이제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도 네. 역대 네 번째 여자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네. 그래서 대검찰청 이제 공판 성무부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인사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빅4가 호남이 이번에 또 다 독식했고, 그리고 추미애 라인, 그다음에 조국 라인 이렇게 다 싹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빅4라는 게 어디입니까? 검찰의 빅4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 이제 검찰국장, 검찰국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반부패 예. 여기요. 경력부장, 예, 여기.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안부장이라는 명칭 예. 이런 게 이제 빅4였죠. 빅4가 다 호남 일색으로 됐고, 특히 또 추미애 라인이고 조국 라인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네.
이제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이제 발령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김관정 부장도 6월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그 심재철 이제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검찰의 중요 인사는 어떤 이제 공평 타당한 것보다는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동조하는 이제 그런 분들로 이제 진영을 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네. 자, 그다음에는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의원께서 평가한 거네요. 네. 친문 검사 요직 중용으로 윤석열 총장 견제를 강화시켰다라는 이제 조국 무혐의 외친 사람에게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맡겼다. 한마디로 조국 나인을 이제 출세시켰다 이런 얘기네요. 조국 편든 사람. 네. 예. 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최장직 교수. 최근 이제 최장직 교수도 이분도 이제 진보 진영의 그렇죠. 어떤 진보적인 이제 그 학자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조금 더 이제 올려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주의적인 이제 내리셔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재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전체주의로다가 이제 다시 회귀하고 있고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 진보 이제 학자, 그 진보 출신 법조인들이 이제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이건 이상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사법질서농단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 채널의 이동 기자 협의점 이런 건 뭐 많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좀 넘기고요. 이거는 그 사안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거는 뭡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 감찰을 서울 고등법원에 이제 그러니까 그 수사했던 형사 1부장 정진웅 이제 부장검사에 대해서 고소하면서 감찰을 서울 고등검찰청에 그 정진웅 검사라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덮친 그 형사부장인가 덮쳤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서 물리력으로 그리고서는 자기가 덮쳐놓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제 같은 저랑 이제 연수원에서 같은 반 같은 조 후배입니다. 같은 반 같은 조. 근데 어때요? 그렇게 와일드해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얌전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건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요. 그 통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조사 이제 피의자가 이제 검사장이면 또 이제 같은 이제 조직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예우를 하는 게 좀 그게 이제 인지 상정일 텐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다른 또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렇게 덮칠 정도로 원래 얌전한 사람이 그래요? 야, 그거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 다음에요. 아니 동기실에서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으네. 저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좀 더 요거는 뭡니까, 요거?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 그리고 이제 백승우 기자가 서로 이제 대화했던 그 대화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저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전혀 공모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시사적인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의견을 이제 주고받았고, 그냥 이제 공모 관계를 하려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자. 그 실행 행위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대화 내용을 가지고 공모 관계를 하려고 했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워. 그러니까요. 의아스러우면 국민들 다 의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쭉 올려주시면요. 요건 뭡니까? 아, 방통위원장,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가 이제 그 폭로를 한 거죠. 네. 예,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MBC에서 이제 보도하기 이제 전후해서 네. 그 한상혁 위원장하고 통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은 검언 유착이 아니고 예, 권력기관과 예, MBC가 유치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MBC뿐만 아니라 KBS 방통위원장까지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 한상혁 위원장께서 이제 방통위원장 가시기 전에 네. 이제 제가 이제 언론사 측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상대방 변호사로 만났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심 선고가 나오고 그 한 변호사님께서 이제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다가 이제 내정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번 권경애 변호사에 따지면 이분도 진보 출신 변호사예요. 권경애 네, 변호사. 민변에서 민변. 예,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김학민 있습니다. 변호사도 민변 출신 아닙니까? 저는 전혀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닙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러나 원래 보수우파 변호사는 아니셨는데 이번 저는- 사건을 저는 이제 중도라고 생각하고 중도라는데 있습니다. 네. 이 부정선거를 계기로 아주 많이 좀 말하자면 실망하신 쪽입니다. 이 권경애 변호사가 이걸 폭로한 내용, 이것도 뭐 보도 많이 나오는 네네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넘어가시고요. 네. 요거는 뭐 이 네. 한상혁에 대해서 한 위원장님의 이제 그 양력인데요. 양력입니다. 예. 그 언론 쪽에 고문 배설을 많이 하셨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 쪽으로 이제 밝으신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인도 많으실 거고, 예, 충분히 이제 그 특히 이제 MBC 쪽에 이제 고문 변호사를 이제 단연간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음. 굉장히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MBC하고 또 네. 그다음에 특히 그다음에 보면은 다 이 좌파 쪽이에요. MBC도 그렇지만 이거 민원연 여기가 문제가 많은데도 미디어 오늘도 그렇고요. 여기서 논설위원 했고 민원연 여기서 그냥 보수 농객들 다 때려잡는 데가 이건 민원연입니다. 네. 아, 여기 때문에 아주 보수 신문 방송 그다음에 저 같은 저 논객들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이 민원연에서 여기서 민원연의 활동을 많이 했고 이사도 했고 정책위원도 했고 이렇게 그다음에 네. 네, 취임사에서 예, 취임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사를 밝혔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네. 현재 이제 많은 이제 보수 유튜버들께서 네. 돛닥이 붙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분이 방통위원장 되면서 더 보수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하여튼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결론 한번 보시가요. 이제 네. 쭉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서 이런 검언 유착, 권언 유착이죠. 예,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요 결론 부분 보시죠. 결론 부분. 네. 이것보다는 조금 맨 중앙일보 밑에. 사설을 한번. 예, 중앙일보 사설. 네, 이제 그 제가 이제 사설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공모 입증이 실패했다. 이제는 네. KBS, MBC의 진짜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수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바뀐다면 네. 이제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한동훈 검사장님이라든지 이제 검찰에서 그 적폐 수사를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감으로다가 적폐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신적폐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구적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그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게 비교가 안 될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검찰에서 좀 어려우시지만 신적폐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그 청산하기를 네. 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신적폐 청산해야 돼요. 그 윤석열 검찰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지금 김만민 변호사 지적한 거 그겁니다. 어마어마한 독재, 어마어마한 탄압,
어마어마한 비리 이런 걸 신적폐가 자기들이 말은 정의 찾고 공정 찾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횡포를 부리고 저질러 놨는데 윤석열 검찰이 손발이 다 잘려 나갔잖아요. 지금 손발이 잘려 나가도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적폐를 좀 제대로 손을 봐달라, 수사를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죠. 네. 아이고 신적폐, 아유 이름만 들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렇게 이번 추미애 인사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손발 다 잘라냈는데 제대로 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신임 임관하는 검사들 향해서 뭐 멋진 얘기는 했어요. 허울을 쓴 민주주의의 권력과 독재 권력과 투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제대로 투쟁할 수 있을까요? 손발을 다 잘려나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근데 이제 어떤 조직이든지 네. 그 신상필벌의 원칙이 서지 않는 조직은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사법 적폐라고까지 표현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승진을 했거든요. 네. 이건 그 조직의 기강이 서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문찬석 전 지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바른 인재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한신과 같이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없는 그 불황 아들의 그 바지 가랑이를 기는 수모를 인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인사 이동이 있지만 분명히 절치부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좀 윤석열 총장이 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내시고요. 국민들 믿고 한번 일을 저질러 주시죠. 네. 김학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뭉칩시다.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네, 잘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님, 네, 잘 좀 역사에 한 페이지를 좀 남겨주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의 철학. 제가 이승만 책에 대해서는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재밌어요. 뭐 슉슉슉 넘어갑니다. 이게 좀 꽤 두꺼운데 2시간 걸렸나?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 저자가 박원철 목사인데요. 기도문을 읽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저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전화하면 주문이 됩니다. 뭉칩시다. 화이팅!